대망의 첫 회 게스트로 세계적인 팝페로 테너인 이명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준님은 세계적인 팝페로 테너이자 로마 시립예술대학 석좌 교수이십니다. 챗 GPT에게 이명준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파워풀하고 감상적인 창법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 대표 팝페로 테너이다.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4옥타브에 이르는 인상적인 음역대와 감정과 열정을 불어넣는 능력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최고의 팝페로 가수이며 장르에 대한 공헌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아유, 감사 인사를 챗 GPT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올해로 네. 국내 데뷔 25주년이자 세계 데뷔 20주년을 맞으셨습니다.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이 올해가 기념비적인 해인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내 데뷔 25주년, 세계 데뷔 20주년 딱딱 떨어지는 해인데 네.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음악가로서 계속해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다 저희 팬분들 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어떤 그런 계속해서 감사함을 표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에 이명주가 네. 있을 텐데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코로나 전에 이명주는 정신없이 바빴던 것 같고요. 제가 제 SNS에 국제적인 나그네라고 적어놨었거든요. 네. 한 국가에 어떻게 귀속돼서 계속 머무르기보다는 계속 떠돌이처럼 음악 연주 여행 또 공연, 레코딩, 인터뷰 이런 세계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코로나 이후의 이명주의 삶은 조금 달라진 게 인생의 쉼표를 좀 찍어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코로나가 참 원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태리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국가가 봉쇄가 돼서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공연도 못하고 모든 뭐 스케줄이 캔슬되거나 딜레이되고 처음엔 원망스럽고 얄미웠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쉼표를 좀 찍어주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를 겪고 나서 더욱 활발해지신 것 같아요. 저요? 바빠지시고. 네. 감사하고요. 요즘 또 뭐 팬텀싱어 4가 다시 새 시즌이 시작이 됐고 또 크로스오버에 대한 팝페라에 대한 장르 인식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된 것 같아서 실력 있는 후배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외로이 정말 선구자라는 거는 그 길을 먼저 간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만 동행하는 동료들 없이 혼자 뚜벅이처럼 걸어갔다면 요즘은 참 풍성해진 것 같아서 장르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후배들을 위한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 등 여러 네. 가지 구상들을 하고 계신데 이에 네네.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요 근래 몇 달 전이죠. 세계 최초이자 한국 최초로 이제 용산구 한남동에 팝페라하우스가 개관을 합니다. 근데 제가 초대 이사장에 내정이 됐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공연장에서 말씀 주신 영 아티스트 포럼이나 콩쿨이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또 후배들을 위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팝페라 전용 네네네. 공간이 초대 네. 이사장으로 내정이 되셨는데 네. 정확히 어떤 공간인가요? 거기는 이제 말 그대로 조금 고품격 주거단지의 말 그대로 이 커뮤니티 센터에 이제 들어서는 공연장이고요. 요즘 아파트 내에도 공연장들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네네. 의미. 근데 물론 660석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중국장 규모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팝페라하우스니까 오페라하우스처럼 좀 더 클래시컬하지만 팝페라의 어떤 그 파퓰러적인 면도 가미를 해서 굉장히 음향적으로 봤을 때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되도록 좀 설계 지금 단계부터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의견과 자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영 단계까지. 네네네. 그러시구나. 네. 네, 대단하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국내 데뷔로는 25주년이신데 네. 좀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많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많은 분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응당 사회는 환원의 어떤 그런 원리대로 작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미상 심사위원으로 네. 활동하고 계신데 네네. 요 K-팝에 대한
생각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남다른 네. 생각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2017년 3월경에 이제 그래미상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됐고요. 지금 연임이 돼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죠. 왜냐하면 그래미상 시상식은 매년 열리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아쉽게도 K-팝이 이 본상 부분, 제너럴 필드나 아니면 부문상에서 아직 수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머지않아 그래미를 정복할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래미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래미상의 어떤 분위기를 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왜냐하면 인벌브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K-팝의 이 비약적인 성장, 그리고 이 전 세계 트렌드로 자리 잡은 이 K-팝이 너무나 같은 음악인으로서 자랑스럽고, 저는 완벽한 대중음악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같은 음악계 종사자로서 앞으로 뭐 그래미를 떠나서 이 K-팝이 굉장히 오랜 기간 그 자리를 구축하지 않을까, 스탠스를 유지하지 않을까, 더 디벨롭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페러 테너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파페라 크로스오버도 지금 뭐 많은 그룹들이 활약을 펼치고 있죠. 포레스텔라도 그렇고 포르테 디과트로도 그렇고, 또 포르테 디과트로의 멤버 중에 한 분인 그 손태진 씨 같은 경우는 또 불타는 트롯맨에 나와서 네. 우승을 거머쥐기도 했죠. 트롯 이 장르에 도전을 하기도 했는데, 이렇듯 크로스오버, 저는 이제 대한민국 크로스오버에 제가 1세대였다면 2세대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세대의 문이 열린 지 한 5년 정도 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글로벌리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K 크로스오버, K 파페라라는 용어도 이제 머지않아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억울한 게 있다면, 네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닙니다. 제가 사실 데뷔만 일찍 했다 뿐이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나이 많지 않아요. 만들었는데.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선입견으로 그러시겠다. 제가 지금 앞서 열거한 그 팀보다 10대 살이 많은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제가 몇 살 차이 나지 않고요. 물론 제가 더 나이가 많긴 하지만 몇 살 차이 나지 않고, 제가 좀 일찍 데뷔하는 바람에 그게 좀 마이너스긴 한데, 어떤 면으로는 그런 분들 응원하고 또 선배로서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으로서 제가 조금이나마 좀 서포팅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 각도로 묵묵히 서포팅을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이가 나왔으니까 네. 말인데, 예전에 BTS 병역 논란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예민한 문제일 수 있고요. 당사자들이 지금 군대를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제3자로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는 이제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어떤 문화예술인으로서 네. 예술계의 어떤 정책으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형평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순수 음악, 클래식은 세계적인 경연대회에 입상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 이 특례자로서 인정을 받아서 약간의 산업체 근무처럼 이 네네. 병역 특례를 받잖아요. 많은 분들이 잘못 착각하는 게 병역 면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병역 특례를 받는데, 대중음악 분야에서도 정말 이 규정과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을 해서 예를 들면 뭐 그래미상을 수상했다든지, 아니면 빌보드 메인 핫100이나 핫200에서 몇 번 뭐 3회 이상의 1위를 거머쥐었다든지, 어떤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K-팝 분야, 대중음악 분야, 대중예술 분야에서도 이런 병역 특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명주님께서는 너에게 주는 노래라는 그 헤드라인으로 네. CPBC FM에서 네, 가톨릭 평화방송 DJ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하시게 된 계기하고 가장 생각나는 일들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 주신 코로나 기간 때 저도 이제 모든 공연이 딜레이 되거나 캔슬이 돼서 임시 백수가 됐는데, 예전부터 저는 원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제 신자였는데, 로만 카톨릭에 대한 그 유럽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판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 시간이 있을 때 교리 공부를 좀 해보자. 처음부터 개종 생각은 없었고, 근데 이제 제 교리를 진행해 주신 신부님께서 가톨릭 평화방송 CPBC 사장 신부님이셨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교리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자연스레 서로 상황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신부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DJ로서 어떻게 봉헌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카톨릭 신자로 개종을 하고 영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자로서 정말 봉헌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이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거의 프라임 타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그러시네요. 가요, 팝, 클래식, 샹송, 뭐 제3세계 음악까지 월드뮤직까지 다 포괄하는 종합음악 프로그램이니까요. 힐링 타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혹시?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생방에는 웬만하면 30분 전에 가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네. 길이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네네. 7시에 시작이니까 딱 러시아워 트래픽 타임이라서 너무 이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생방 3분 전에 도착한 경우 있어요. 정말 달려가가지고 숨 좀 고르고 네네. 이명주의 너에게 주는 노래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와. 그렇게 아찔했던 경험이 있고 뭐 생방 에피소드는 제가 지금 횟수로 3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이명주가 말하는 좋은 음악과 응. 좀 안 좋은 음악이 응. 있다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저의 지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장르를 가르시잖아요. 뭐 팝이다, 클래식이다, 재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이런 하이브리드 융합 시대를 살면서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음악과 듣기 싫은 음악, 그러니까 좋은 음악과 그러니까 듣기 좋은 음악과 듣기 안 좋은 음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듣기 좋은 음악의 어떤 주안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진정성이 듬뿍 담긴 음악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뮤지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영혼, 소울이 담겨져 있지 않은 음악은 리스너들이 결국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음악이 대표적인 나쁜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듣기 좋지 않은 음악. 근데 듣기 좋은 음악, 좋은 음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뮤지션의 영혼, 소울이 들어가고 진정성이 제대로 응집돼 있는 그런 음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구하시는 음악관이시기도 하시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추구하는 음악관이 진정성 있는 음악 그리고 음악 앞에선 절대 거짓 행동을 하지 말자. 꾸미려고 하지 말고 네. 막 사람들에게 어떤 쇼맨십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그리고 진정성 있는 내 마음을 제대로 멜로디에 실어보자 이런 생각이 저의 평소 지론입니다. 와, 그러시구나. 네네, 쑥스럽네. 네. 예. 네. 그리고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큰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이명주님은 그거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부족하지만 참 운이 좋게도 기회가 참 잘 맞닥뜨려져서 대한적십자사 지금 18년째 홍보대사 친선대사로 활동 네네. 중이고요.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랑의 열매 또 11년째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고 많은 분들 세계 인류 무형유산, 세계문화유산 지정하고 있는 그 유네스코 유네스코의 또 친선대사로서 지금 나름 오랜 기간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처럼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과분한 사랑도 받고 비난도 받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또 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응당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고 저의 어떤 철학이자 저의 어떤 활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명주님께서는 역대 대통령이 취임식에도 매번 나오신 걸로 유명해요. 제가 기록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전현직 대통령 총 9분 앞에서 공연을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값진 진기록인데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직이신 윤석열 대통령님 네. 취임식 관련한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가 네네네. 대통령 취임식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네, 했고요. 그러시죠. 또 요번에도 그 용산 대통령실 이전 기념 첫 공식 행사에 유일한 단독 축하 공연자로 또 초청이 맞아요. 돼서 대통령님 앞에서 공연을 했고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을 했는데 글쎄요 저는 어떤 진보와 보수 뭐 여야 이런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어쨌든 그 현직에 계실 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의 다수가 선택해서 뽑힌 당선된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통령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 통치권자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 앞에서 그렇게 9분이나 되는 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애국가를 불렀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정치 지지색을 떠나서 예. 그렇군요. 돌발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주시죠. 하나만. 네네네. 지금 지하철하고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얼마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지하철은 한 1,200원 되지 않을까요? 틀렸을까요? 버스는 900원? 비슷한데 지금 틀렸군요. 1,500원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네네. 얼추 맞았네요. 네네, 네. 그럼요. 저 제가 지금 출마했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네네. 정치 이런 거에도 네, 조금 네. 제의 간혹 받으시죠? 네. 그게 기사화가 돼버려서 저는 사실 제가 수락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기사화가 안 되길 바랬는데 지난번 20대 대선이죠. 네, 그러니까요. 지난 네. 바로 작년 5월 20대 대통령 대선 때 이재명 대표님 캠프와 또 윤석열 대통령님 캠프 양측에서 되게 비슷한 시기에 거의 같은 주, 뭐 한 주 상간으로 일주일 상간으로 공동 선대위원장이라는 굉장히 높은 직의 어떤 제의가 왔었죠. 두 군데서 전부 다? 네, 두 군데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게 네. 이제 저는 기사화가 안 되길 바랬는데 왜냐하면 제가 정중히 고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좀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기사화가 됐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고 사실 뭐 지난 총선도 그렇고 그 전 총선도 그렇고 비례대표 영입 제의도 많이 받았고 감사하게도 전 되게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어떤 문화예술계 청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과분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정치라는 분야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말고도 제가 지금 음악 활동으로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제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후배들 양성하시고 네, 뭐 당분간은 활동하시고. 생각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또 아시다시피 저보다 인생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이 또 이렇게 칼로 물을 자르듯이 이렇게 맞아요. 또 단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흘러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영원히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날 당장 내일 한치 앞에 내일도 모르는 게 삶인데 인생인데 여기서 제가 정치를 평생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정직하지 못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의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